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주문한 이후에 법무부하고 검찰이 경쟁하듯이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검찰에서 자체 개혁안 네 번째 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왜 나왔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해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보니까 검찰이 네 번째로 이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우선은 전문 공보관 제도를 발표한 것 같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법원에서는 공보관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 이제 전에도 전문 공보관 제도가 있었는데 예. 그걸 하다가 이제 폐지를 했어요. 네. 이유는요? 그래서 그때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어떤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면 네. 그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 관련해서 이제 피의사실 공표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공보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검사들이 예. 이제 언론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네. 취재에 관련해서 물어보면 예. 거기에 이제 답을 하다 보니까 예.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외부로 좀 유출되고 네. 이런 어떤 패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일단 전문 공보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예. 수사하는 것과 공보를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야지 이제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또 인권도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법무부 협의를 해서 일단 사건 관계인 어떤 명예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그러한 제도를 좀 일종의 이제 공보관 제도를 통해서 이걸 예. 한번 마련하겠다, 예. 개선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예.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은 지금 요새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제도를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다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대언론 담당 검사를 두겠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네네, 일종의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이제 대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예, 이제 수사에 관한 공보가 제일 예. 많이 요구되는 데가 서울중앙지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차장급 검사를 네, 전문 공보관으로 하고요. 예, 그 나머지 이제 일선검찰청에서는 예, 인권감독관을 전문 공보관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추상적인 아니고 네, 일단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제 직제 개정 이런 것들 좀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예, 향후에 있어서 이런 협의를 통해서 예. 이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어떤 인권이 무시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훨씬 개선이 되겠죠. 일단 공보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공식적으로 언론과 접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만약에 수사 담당하는 검사가 이제 사적으로 접촉하면 예, 이제 내밀한 부분이랄지 예, 또 수사에 있어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예, 근데 공보관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용하면 이제 공보관이 그 범위 자체를 어느 정도에서 할 것인지 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언론 취재에 있어서도 뭐가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은 검찰 공보관이 예, 밝힌 내용이고 취재원이었다 이렇게 밝히면 예, 여러 가지 의혹이랄지 아니 언론과 유착이랄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럼 이제 지금 일선 검사들도 약간은 좀 편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아직 그거는 공보관한테 여쭤보세요. 이러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저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도 예, 상당히 저도 검사를 했습니다만 수사를 하면 예, 이 기자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네. 질문을 하고 취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공보관 제도를 운영하면 예, 공보를 일원화하기 때문에 예, 이제 검사의 입장에서는 편하다기보다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좀 본인이 나는 알려주고 싶지만 제도가 이러니까 공보관한테 그렇죠, 물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미룰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수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또 끈질긴 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그래도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협의하겠죠. 일단 예. 공보관 제도를 두겠다고 했으니까 예, 예. 공보관을 통하지 않고 수사검사가 자의적으로 예. 언론을 접촉한다거나 예. 아니면 수사와 관련된
기밀 유지 사항을 외부로 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예. 그런 부분도 포함돼서 예.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갖춰 나가다 보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신 네네. 거고요. 오늘 네. 또 같이 나온 부분이 이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은 뭔가요?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검찰권 남용에 관해서 예. 이제까지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검찰권 남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권 남용이라는 게 예. 이제는 나왔던 얘기예요. 이제 검찰의 수사 관행, 방시, 아니면 뭐 저녁에 심야 조사, 예.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검찰권 남용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네네.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발표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조금은 좀 추상적인 얘기인 거여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역시 좀 이게 나온 게 이게 달아서 더 말씀해 주시기는 좀 애매하죠. 아니 근데 예. 지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 이제 권력으로서 독립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성. 예. 그건 패스트 트랙에 예. 공수처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큰 그림은. 예. 그리고 단지 검찰 내부의 개혁이라는 것이 예. 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혔듯이 어떤 잘못된 수사 관행이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방식, 예. 그 내부의 어떤 조직 문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때문에 예. 예.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뭐 나올 수 있는 건 저는 다 나왔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제 공보관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는 검찰 개혁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 스스로도 자체적으로 공보관제도를 두겠다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정치권에서는 검찰 개혁하는데 예. 이제 뭐 더 새로운 내용을 낼 것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네. 이미 법적으로 정립할 부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 내에서 이제까지 문제되었던 것을 다 검찰 개혁도 이미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로 뭐 검찰 개혁한다고 하는데 지금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까지 검찰 대검에서는 개혁안 이외에 예.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다시 제안하고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예. 단지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제시한 검찰 개혁안 그리고 법무부에서 제시한 검찰 개혁안은 거의 중첩이 되거든요. 네. 그걸 향후에 어떻게 실천적으로 이행하느냐 이제 그 부분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네네. 거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등은 다 나왔다. 나머지 이제 이를테면 뭐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회에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렇죠. 결정을 할 일이고 검찰이 그 부분까지 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내부에서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안은 다 나온 것이다 지금. 그렇죠. 그 예. 내부에서 나온 개혁안을 예. 향후에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첫 번째로 나왔던 안이 이제 특수부 대폭 축소였습니다. 네네네. 이제 뭐 8군데인가 있는데 한 3군데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뭐 사실 이제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고 권력을 한여였고 이제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 바로 특수부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전에는 대검 중수부고요. 예. 지금은 중앙지검 특수부거든요. 네네. 그래서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는 거고요. 예. 이건 이제 검찰 대검에서도 축소하겠다는 거였고 지금 법무부 그 조국 장관이 내놓은 개혁안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는 7개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를 3개를 축소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법무부 안 하고 그다음에 검찰 자체 안 하고 이건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수부가 너무 방대해지는 걸 막아서 예. 어떤 자의적인 수사 예. 이런 걸 좀 막겠다는 거죠. 예. 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특수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검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다른 부서로 뭐 형사부든 어디든 이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자의적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형사부, 이제 검찰의 이제 형사부, 공안부, 특수부, 예. 뭐, 이렇게 나눈다고 공판부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형사부는 물론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데, 예. 사실은 경찰서 송치한 사건을 그거 처리하기도 엄청 바빠요. 예. 그 사건도 엄청 많아서 네네. 특수부처럼 인지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형사부는. 네. 그래서 이제 특수부 자체는 검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하지 않고 네. 인지 사건만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수사할 수 있는 인원, 예. 시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수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예. 형사부가 되면은 결국 경찰 사건을 처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인지수사랄지 특수수사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일에 발표된 게 공개 소환 폐지예요. 두 번째 안으로 나왔던 게. 네네. 예.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 공개 소환은 이제까지만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포토라인을 세워서 예. 우리가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네. 포토라인 서는 순간 마치 죄인처럼 예. 돼버린다. 그래서 개인의 인권 침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예. 포토라인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예. 공개 소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기자들한테 문자나 뭐 연락을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출석한다고 알려주는 게 공개 소환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공개 소환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권 보장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긴 하지만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예를 들어서요. 예. 소환을 하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갖고 소환을 해서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끝냈다고 해봐요. 예. 그러면 국민의 알 거리랄지 예. 아니면 수사 자체를 밀행성으로 비밀성으로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검찰 자체에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또 비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국민의 알 권리의 측면과 약간 일부에서 이제 상충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한 비공개 소환이 과연 타당한지 아니면 일부 정말 국민의 정말 관심사가 큰 사건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일부 공개하는 것도 좋은 건지 예. 그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알 권리가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비공개를 하겠다고 이미 이제 검찰 개혁안 중에서 비공개 소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공개 소환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예. 공개 소환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절대적으로 예. 아니면 그 자체를 아예 해를 하겠다는 건지 예. 이제 그것은 향후에 있어서 한번 검찰의 네네. 어떤 수사에 관해 수사 방식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그 내부에서 검찰의 비리가 있었을 때 어떻게 수사를 하고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개혁안은 없는 것 같다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요. 예. 검찰은 이제 비리라는 것이 예. 일반적인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비리가 있을 거고요. 예. 아니면 법의 처벌 대상인 비리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법의 처벌 대상 비리는 공수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검사에 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 지적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단지 일단 형사처벌 되지 않을 정도 비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감찰권이 검찰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에서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 법무부에서 2차 감찰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조국 장관도 법무부 2차 감찰권을 아무튼 강화하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패스트 트랙에서 예.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개혁의 큰 구조를 짜는 것, 사법 개혁의 큰 구조를 짜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처리할 일이고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는 행정부서로서 또 검찰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앞으로 할 일을 다 제시를 했다. 예, 예. 그런데
방안은 다 어떻게 나왔다. 예. 이행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